안녕하세요. 저는 귀농 후 자연 속에 살고 있는 환갑이 다 되어가는 여자입니다. 제 소원 중에 하나가 귀농이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오히려 도시에 살아야 한다고 하던데 저는 어린 시절 살았던 시골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희 가족의 특별함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젊었을 적 자켓 사업을 하던 남편과 만나 두 딸을 낳았습니다. 첫째 딸은 미영, 둘째 딸은 서영이었는데요. 저희 둘째 딸 서영이는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 특별합니다. 지적 장애를 앓고 있거든요. 부모로서 제일 힘든 게 자식이 아픈 거잖아요. 서영이가 그런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저희 부부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서영이의 장애를 처음 알게 되었던 건 잠시 아이를 봐주러 오시는 분이 알아채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그 당시 저도 남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었기 때문에 서영이를 잠시 맡길 때가 있었거든요. 그분은 저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 서영이 어머님. 네? 이런 말씀 실례인 건 아는데요. 미리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뭐가요? 서영이가 남들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르다뇨? 제가 직업이 이쪽 분야라 잘 아는데 서영이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발달이 많이 느린 것 같아요. 혹시 센터 같은 데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발달 장애가 의심됩니다. 장애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설마요? 혹시 모르니까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한창 성장기일 때니까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간 되시면 병원에 서영이 데려가 보세요. 처음에는 그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어린애를 딱 보고 그걸 판단하는 게 좀 우습잖아요. 애들 중에 배움이 느린 애들이 있고 남들보다 머리가 좋지 않은 애들도 있는 법이잖아요. 저는 그냥 제 아이가 조금 느린 아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쪽 구석은 계속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슬쩍 말을 걸어본 적이 있어요. 저기 여보, 서영이 봐주시는 분이 우리 서영이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것 같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혹시 모르잖아. 그러니까 검사 한번 받아볼까 봐. 그 여자가 이상한 거야. 우리 서영이 내가 볼 땐 지극히 정상인데 괜히 사람 마음 흔드는 거지. 그런 거겠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사지 멀쩡하고 어디 하나 못하는 구석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서영이가 장애인이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여자 분명 사기꾼일 거야. 다음부터 서영이 봐주는 사람 바꿔. 평소 다혈질인 제 남편은 자기 딸이 지적 장애인이라는 소리에 길길이 날뛰며 오히려 그 여자를 욕하더라고요. 그 당시 남편한테 꽉 잡혀 살던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서영이의 증상을 눈여겨보고 깊게 들여다보았어야 했는데 그저 현실을 마주치기 싫어 회피하고 말았죠. 게다가 남편 말대로 아무리 봐도 내 딸이 정상인 것 같은데 그 여자가 괜히 그러는 것 같다 싶어 저도 외면해버렸어요. 하지만 서영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남들과는 다르다는 게 확연히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첫째는 엄마라는 소리를 들 때쯤부터 했었는데 서영이는 2살, 3살이 되도록 엄마라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고요. 게다가 사물이나 사람을 똑바로 구별하지도 못했어요. 뒤늦게 서영이의 상태를 알게 된 저희는 그때부터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라리 고칠 수 있거나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서영이의 현 상태를 치료해줄 의학 기술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는 너무 재앙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족은 전부 서영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당연히 일반 학교를 진학하는 건 불가능했기에 집에서 1시간 반이나 떨어진 특수학교에 보내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영이는 점점 자랄수록 남들과 달라졌고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서영이가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픈 서영이를 챙기느라 저도 모르게 미영이를 신경 쓰지 못했나 봐요. 어느새 훌쩍 커서 철이 든 미영이를 보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참 이기적인 게 미영이같이 든든한 언니가 있어서 서영이는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죽으면 서영이는 완전히 혼자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미영이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미영아, 엄마 아빠 죽으면 네가 서영이를 평생 책임져야 돼. 알았지? 고마워. 그래도 하나뿐인 동생이잖아. 이 세상에 피줄만큼 중요한 게 없어. 엄마는 우리 미영이만 믿는다. 정말 우리 미영이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 그치? 지금 생각해보면 미영이에게 너무 부담을 주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어린데 거기다가 장애를 가진 동생까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때 당시 저는 믿을 구석이 미영이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미영이는 중학교에 입학을 하더니 사춘기가 왔고 동생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절대로 집에 데리고 오지 않았고 바깥에서 동생을 마주쳐도 모른 척하기 바쁘더라고요. 제가 나무라자 미영이는 울면서 솔직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엄마, 나 솔직히 서영이 창피해. 친구들이 알면 놀린단 말이야. 그렇다고 동생을 모른 척해? 네가 언니잖아. 나는 뭐 언니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나도 싫어. 장애인 동생 돌보는 거 지긋지긋하다고. 엄마는 왜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데 동생까지 챙겨야 돼. 나 이런 거 싫고 나도 오빠 있었으면 좋겠어. 너는 정상이잖아. 밖에 나가도 사람들 틈에 잘 묻힐 수 있잖아. 하지만 서영이는 아니야. 어딜 가든 튀잖아. 언제든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엄마는 맨날 서영이만 감싸고 미워. 항상 서영이가 1순위잖아. 이럴 거면 나는 왜 나왔어? 나는 엄마 딸 아니야? 왜 맨날 나만 참고 나만 양보하고 그래야 되냐고. 나도 엄마 사랑 듬뿍 받고 싶고 관심 받고 싶어. 미안해 미영아. 근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서영이가 아프니까 챙기는 거지. 엄마는 너나 서영이나 둘 다 똑같이 사랑해. 너도 크면 알게 될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미영이에게 좀 더 잘해줄 걸 하고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픈 아이였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서영이를 정말 곱게 키웠어요.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끔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회의 편견은 참 무섭더라고요. 서영이는 잘하면 잘할수록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첫째 미영이가 성인이 되어서 철이 들었는지 동생을 잘 돌보더라고요. 서영이도 센터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며 사회성을 길었지만 저는 언제나 서영이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늘 둘째 딸에게 당부한 말이 있었습니다. 서영아, 남자 조심해야 한다. 너 같은 사람일수록 함부로 사람 만나면 안 돼. 알겠지? 다른 건 몰라도 서영이가 사람들에게 착취를 당할까봐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TV를 가끔 보면 지적장애 여자애를 데리고 갖고 노는 남자들이 있던데 서영이도 그 꼴이 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영이가 성인이 되었어도 항상 어딜 가나 곁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제 딸 미영이가 결혼 종령이가 되었어요. 화장이 진해지고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걸 보면서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사실 지금 만나는 남자 있어. 엄마도 알아. 너 요새 맨날 늦게 들어오잖아. 알고 있었어? 그럼 엄마, 나 남자친구랑 결혼해도 돼? 결혼? 그 정도로 깊은 사이야? 우리 만난 지 꽤 됐어. 그럼 당연히 해야지. 무슨 문제 있어? 아니, 서영미 때문에. 나중에 내가 돌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그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서영이는 엄마 아빠가 돌볼 거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서영이 전용집도 마련해 줄 거야. 너는 그냥 네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기만 해. 딸이 결혼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솔직히 직접 장애인 여동생이 있다고 하면 시댁에서 싫어할 게 뻔하잖아요. 저라도 상대방 쪽에서
평생 돌봐야 할 형제가 있다면 망설여질 것 같은데 그쪽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더라고요. 역시나 사돈 쪽은 소영이를 틈탁지 않게 본 것 같았어요. 3개월 날 안사돈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소영이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사돈 아가씨는 어쩌실 계획이세요? 혹시 나중에 우리 현수가 돌봐야 하는 건 아닌지 솔직히 부모로서 걱정이 돼서요. 둘이 죽고 못 산다고 해서 상견례 자리까지 나왔지만 그거 하나는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째 딸은 저희가 죽을 때까지 드리고 있을 계획이에요. 죽고 나서는요? 네? 말을 험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 아들 문제라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물어봐서 죄송하지만 사돈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현수가 돌봐야 하는 건가요? 절대 아니지요. 우리 서영이가 혼자 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독립을 시키던지 시설에 들어가든지 해야죠. 시설이라는 게 있군요. 네, 요즘 잘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갑자기 폐업을 하지는 않겠죠? 망설여지시는 거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딸은 제가 끝까지 책임을 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혼시키는 건 어때요? 저희 서영이를요? 그럼 남편이 책임지면 되잖아요.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좋은 신랑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요? 그래도 다 큰 성인인데 독립시키는 게 낫죠. 사돈도 나이가 있으신데 언제까지 자식 띄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저희도 언젠간 그런 날이 오면 좋겠네요. 하긴 쉽지 않으시겠어요. 같은 처지의 남자라면 모를까. 그건 싫습니다. 저희 서영이가 고생하는 게 싫어서요. 그냥 저희가 쭉 돌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감싸고 도는 것도 안 좋아요. 그게 습관되면 평생 노처녀로 살 수도 있는데 우리 현수가 그 집에서 잘 해낼지 걱정이네요. 절대 걱정 안 하게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미영이가 최선을 다해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고요. 저희라고 서영이를 시집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쉽지도 않고 위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망설여지는 것이죠. 아픈 자식이 있다는 건 정말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무튼 그날 3개월의 날 미영이 얘기보다는 소영이 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돈은 유독 끈질기게 소영이의 거취에 대해 물고 늘어지셨습니다.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면서 얼마나 설득을 했는지 몰라요. 저희 딸 혼사길은 맞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 저희라고 서희가 100% 마음에 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직업도 변변찮고 게다가 모아둔 돈도 없다는 서희를 마음 같아서는 내치고 싶었지만 제 딸이 너무나도 좋아한다고 하니 별 수 없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제 딸이 너무 아깝지만 저희 사정도 있고 해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죠. 결국 어렵사리 제 딸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영이의 결혼식 날, 서영이는 언니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괜히 엄마로서 우리 서영이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서영아, 너도 결혼하고 싶어? 물었더니 서영이는 말없이 눈가가 축축해졌어요. 가끔 서영이를 볼 때면 그런 생각을 해요. 갑자기 어느 날 정상적으로 저에게 말을 걸지 않을까. 그런 꿈도 많이 꾸거든요. 하지만 서영이는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참 서영이의 인생도 가혹하다 싶더라고요. 스스로 안에 갇혀 지내는 걸 자폐라고 한다죠. 저희 서영이도 꿈속에서는 잘 말하고 운동도 잘 하지 않을까요? 그 꿈속에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미영이가 친정에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남편이 잘해주는지 시댁에서 시집살이는 하지 않는지 걱정된 마음에 물어보곤 했어요. 어머님이 자꾸 세영이 얘기해. 사돈 아가씨는 시집 언제 가냐고. 그걸 아직도 물어보셔? 아직도가 아니라 만날 때마다 물어봐. 정말 나도 왜 이렇게 어머님이 서영이한테 관심이 많은지
이해가 안 돼. 솔직히 이제는 그 질문할 때마다 지겹기도 하고. 많이 걱정되시나 보다. 나중에 또 물어보시면 친정 부모가 잘 케어하고 있다고 해. 정말 시댁은 시댁이더라. 아들 조금이라도 힘들게 안 하려고 어찌나 신경을 쓰던지. 나는 식모청을 드리고 말이야. 그런 말 함부로 하면 못 써. 최선을 다해야지. 알어. 그래서 싫은 티 내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어. 결혼한 후에도 쭉 저희 서영이가 지금처럼 느껴지셨나 봅니다. 사돈 쪽은 시골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바깥 사돈이 직장을 다니셨는데 퇴직 이후로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으러 시골로 내려갔다고 해요. 그곳이 잘 맞으셨는지 노후도 쭉 그곳에서 보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 또한 귀농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사돈에게 묻고 싶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딸에게 넌지시 묻곤 했죠. 사돈 쪽은 어떤 농사 지으신데? 뭐 다양하던데? 엄마도 농사 관심 있어? 농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골에서 살아보고 싶긴 하지. 네 아버지 사업이 지금 휘청이잖아. 그냥 사업 접고 시골로 갈까 봐. 거기서 텃밭 가꾸면서 자급자족하며 살면 어떨까 싶어. 아빠 사업 많이 어려워? 그냥 좀 그렇게 됐지. 워낙 오래 먹었잖니. 돈 없는 건 아니고? 그런 건 걱정 마라. 우리가 노후 준비도 못 해놨을 것 같니? 미영이에게는 별일이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사실 그 당시 저희 남편의 사업은 많이 힘든 상태였어요.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남은 돈으로 직원들 월급을 주고 적자인 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일찌감치 포기하고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세가 기울고 난 후 저희는 집에 있던 가구를 팔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렇게 없는 살림에도 저희는 서영이만큼은 고기를 먹일 만큼 잘 보살폈어요. 며칠 후 미영이가 저에게 전화해서 묻더라고요. 엄마, 귀농 생각 있다고 했잖아. 그치? 왜? 어머님이 좀 알려주시겠대. 내가 들어보니까 귀농이 쉬운 일은 아니더라. 도시에만 살던 사람들이 그저 유유자적하게 살 줄 알고 귀농하는데 생각보다 그것도 힘들대. 그 동네 터줏대감들이 텃세 부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기당하는 경우도 많대. 그러니까 이참에 엄마도 어머님한테 잘 여쭤봐. 그래? 그럼 나야 감사하지. 언제 시간 되신대? 그 후로 저희 부부는 사돈이 사는 시골에 가서 이것저것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돈은 저에게 너무 잘 선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사돈 아가씨 자연 속에서 살면 좋잖아요. 도시는 차도 많고 사람도 많아서 위험하니까요. 네, 저희도 우리 서영이 때문에 귀농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거 많이 먹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그나저나 이 사돈 아가씨는 아직도 임자 못 만났어요? 우리 서영이요? 네, 시골에 성격 좋은 총각들 많은데 어떠세요? 죄송하지만 사실 저는 제 딸의 상태를 제일 잘 알아요. 장애를 가진 여자를 누가 데리고 있고 싶겠어요? 만약 데리고 있겠다고 해도 뭔가 목적이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하고요. 그냥 저희가 데리고 있을 작정이에요. 여기 총각들 여자가 없어서 장가를 못 가요. 아마 젊은 여자 소개시켜준다고 하면 신나가지고 달려올걸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돈 아가씨 의견도 들어봐야지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저희 동네 50대 총각이 하나 있는데